이게 아까 말했던 수사과장 있지 않습니까? 김천에. 그 사람의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반만들은 허강한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자치 김천 시민연대라고 참여자치 시민연대 요걸 합작해갖고 법인 교부를 했습니다. 영리사업인 신문도 넣어놨죠. 인터넷 신문사 대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센터 대표입니다. 그 다음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두 번의 제보를 합니다. 두 번의 제보를 하는데, 한 번은 뭐냐면, 김천시장에, 보통 임용직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그때 국장인데, 그걸 이제 무기직을 그냥 막 임명했다. 그걸 제보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행심이 없는 거예요. 한 두 달 다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고소가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대표님 허식 제보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프니 어쩌니 걔가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뭐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본은 뭐냐면, 이거 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시민단체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시민단체를 먼저 해오신 선배님이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가게 됐어요.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대표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들어보세요. 그 방송 그거 말고요. 제가 좀 불편합니다. 우리 분이 이제 대표님이랑 좀 아셨으면 싶었어요. 아니, 이거 골제를 하는데, 자기 문중당이 훼손되는데, 거기에 체육회 회장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인덕이 있고, 자기는 무시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골제를 하는데, 자기 문중당을 훼손하고, 대표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자기들 시민단체에서 뒤따라가 프랜카드를 걸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나오면 그건 내가 벌써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민단체 명색이 한다고 해놔놓고 그런 거 말하면 못합니까? 무슨 분 말 못하겠대요. 이게 제가 그날 백국장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나와가 보니까 이분은 골재 거기 현장이 없는 거예요. 골재 현장이. 이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카센터에 보면 상무축구단 반대 그거를 막 하고 있을 텐데 상무축구단을 유치한 체육회 회장이었고 현 김충수 시장의 아주 우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선거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 이용하나 뭐냐 그래도 싶어갖고 일단은 거기에 근처에 골재 회사가 있으니까 제가 밤샘 취재를 합니다. 대표님 왔습니다. 밤샘 취재를 딱 했는데 다음날 이게 어떤 불법까지 해서 교도소까지 가서 제가 발견해서 여기에서 시에서 데려가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프레임카드를 걸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또 당했구나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들 시끄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서 까먹었는데 한 7개월인가 몇 개월 후에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로는 최고가 돈 받고 덮었던 거다, 어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전화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당시 경북도당 디지털 홍보소통위원장입니다. 디지털 홍보소통위원장. 막 따집니다. 근데 너무 다 했습니다. 어디 갔노, 이 사람? 이런 사람 다 어디 있노? 그래 됐는데, 밴드에, 이 사람이 적히다니까요. 밴드에 내가 글을 하나 적습니다. 12월 29일 날에. 이순식, 당신 돈 먹었나? 당신이 급했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명예훼손, 나는 이런 적이 없다. 글 달고, 그날 자기 기사에 보도 내고 그날 고소를 합니다. 147일에.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 글 달게 만든 사람, 여론을 하기 위해서 글 좀 적어주세요 하면서 글 달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청탁을 해서 이순식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만들고 이 밴드를 말입니다.
자기가 변대직이니까 익명으로 계속 하면서 20몇 개의 댓글을 달리면 전부 자기 글입니다. 두세 명. 그렇게 마녀사냥하면서 저는 상당한 놈이 되고, 저 보고 돈 받고 왔는 놈이 되고, 구독료 달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장이 양심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명분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김천경찰서, 우리는 정보과하고 친하잖아요. 정보과장한테 이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묵살당하고 여기서 하지 마라. 구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수사과장하고 같이 근무한 과장이죠. 제가 12월 29일이라 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 대표님 알려서 고발 같은 거 안 하고 그래 그렇겠다 싶었는데 이때 명예훼손을 우길래 별거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재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카센터가 도로 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다. 이 도로 접도구역은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도로 접도구역 내의 건축물은 부산국토청에서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불법 건축물이 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건축, 접도구역 내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6개월에 한 번씩 보고가 들어가요. 거의 공문서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딱 하면서 제가 1호 신문에 공장에 있었는데 기사를 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고소 고발이 명예훼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3년 뒤에 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건물에 영상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다 불법이에요. 근데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일어났지만 불법 건축물에는 재해 자금을 지원을 못해요. 못합니다. 중소기업 재해 하기는 그거는 공문서인데 우리가 보통 뭐 창업하면 창업자금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피해 규모를 보고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확인증을 합니다. 확인증이 발급이 되는 그 과정까지 그 확인증은 공문서입니다. 근데 불법 건축물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데도 버젓이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 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이 하도 저한테 명예훼손이라는 고발을 해갖고 여기에 보면 불송치되는 게 불송치라는 건 자기들이 조서를 다 꾸미고 송치조차 안 됐는 게 경찰서는 20몇 건입니다. 김천하고 70몇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행사는 그거는 벌금형하고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벌금형하고 후속이죠.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다 돼갑니다. 공소시효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친인척 범죄 묵살입니다. 은폐. 이거 아직 조사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행정기관에서는 저거를 도로 접도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을 해서 과태료도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왜 수사기관에서는 안 하냐 말이에요. 당시 자기 형이 수사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명예훼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순식 대표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거 기소 사건.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익명과 허위문서 속에 허위고발에 수무실을 하십니까? 이게 사건. 이런 겁니다. 계속 이제껏 선생님. 근데 이 부분 수사에도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여장되는까지 찍어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인은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켰는데
왜 경찰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뭉개는 겁니까?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수사 안 합니다. 우리가 수사가 뭐 보통 변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지금 여기까지 할 게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안 해야 안 답이 합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그 위에 상급기관에다가 또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 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 혹시 매일신문에 그 전기자하고 저하고 막 하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하도 떠들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예, 맞습니다. 그게 모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모대학 교수가 있는데 대표님 얘기 좀 해봐요. 네? 카메라가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 해야 돼. 해보세요.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네? 모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동훈 대표님. 모대학 교수 대표님 나랑 잘하는데 어느 날 기사가 작성이 됐다.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저도 구독자고 전국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언론사인데 보도가 되어갖고 삭제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도 내용의 한 80%는 과거에 이 모 교수가 의혹을 받던 일을 무일관했던 부분인데 제가 누구에게 제보를 줬습니다.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선생님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땡땡 씨가 연락이 와서 부정시험을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 근데 당시 상대는 모대학 교수였고 둘 다 아는 인물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언론 다루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땡땡 아시아투데이에서도 똑같은 부분으로 개인적인 관계고 이거는 공익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다룬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론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언론사 네 곳이 증언한 이 내용을 매일신문에서는 왜 다뤄서 기사를 삭제했을까 의문 안 갑니까 기자로서. 그런데 이 고발하는 고발자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언론 관계가 몇 년 전부터 깊어요. 대표님 예? 그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건 대표님. 근데 문제는 기자가 기사를 쓰고 삭제를 하고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광고비가 지급됐습니다. 광고비가.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 오픈북 시험 아실 겁니다. 예. 몇 해 전에 그러니까 제자가 학교에 다닐 때 재학 당시에 오픈북 시험을 쳤는데 그 담당 교수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정을 해서 자기는 수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자기. 근데 자기가 수혜를 입었는 걸 몇 년이 지나서 그거를 당시 미투라고 뜯어서 양심 고백한다 하면서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왜 언론이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공익적도 아니고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기자가 공모했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왜? 우리는 다 국민실추 기자고 다들 아는데 니는 왔었노? 그거하고 모대하게 사귀다 보니까 그때 강원 나갔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안을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제가 고발당합니다. 제가.
제가 고발이 딱 당하고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고발당했나? 경찰하고 얘기를 합니다. 14가지 사안이에요. 제3자 고발은 이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욕하더라. 당사자야 증명해서 되잖아요. 저는 욕을 했다는 그거는 이 사람이 고발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무작정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제가 가가 조사를 또 받다 보니까 이건 고발 사도 안 되니까 허위 고발하고 내고 고발하라 하더라고요. 담당 경찰이. 그래서 제가 나 취재 중이니까 취재 일기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거 나 고발 안 하겠다. 대신 취재 제대로 해보겠다. 그 취재 일기는 고스란히 경찰관하고 이렇게 나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이 경찰관에 대한 부분은 그래 3월 15일입니까? 무혐의가 떨어져요. 고발했는 게 그 당시에 무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교수를 고발했는 사건이 무혐의예요. 왜? 오픈뷰인데 장소가 틀리고 만약에 뭐 시험지를 보여줬다 하는데 대충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3학년이면 2학년도 보여주고 무혐의입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경찰에서는 하회를 그렇게 근거하더라고요. 그 경찰관들의 녹취하고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취재 부분을 하면서 이 기자에게 사과를 말했어요. 그 교수한테. 한나이의 엄마입니다. 성들반이고. 제자가 고수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뭐냐? 선생님, 참 복잡하겠지만 단락단락인데 이거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검사님께 전병영 기자 사건으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님께 보낸 자료입니다 하면서 분명하게 2021년 4월 1일자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4월 1일자에 메일을 보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저의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무고였고 그것은 취재를 막으려 하는 신동시의 커넥션이 나온 결과다. 이래갖고 2021년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 3월 28일 나오고 여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기소가 붙는 거는 아까 말했던 형사과장 김천경이 일로 옵니다. 구미로. 오자마자 제가 고객 제보를 하고 제가 가르쳐준 사안으로 저를 기소를 올립니다. 지금 그 사건입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고발한 사안을 어떻게 제가 기소가 되느냐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경찰관들하고의 녹음, 녹취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사안 하나하고 더 놀라운 사안이 경찰관들이 있는 게 뭐냐면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무혐의면 무혐의 판결 줘야 되잖아요. 그전에. 근데 이거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금품도 아니고 며칠 전에고 제작을 한다고 비작한다고 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대학교에. 보통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무혐의인데 이게 다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그 증거하고는 다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무혐의 되니까 이 제자가 다시 대학을 갑니다. 공문서예요. 상문서. 과거 시험지하고 그거를 절취해 와요. 그걸 절취해 온다고요. 그걸 절취해 오면 이거는 범죄예요. 다시 증거를 갖기 위한 그걸로 절취한다고요. 이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수들, 여기에 학교 측하고 여기에 공무원 사람들한테 저는 문제 확보를 하고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이 사실 알립니다. 이거 범죄다. 그걸 갖고 오면 그걸 받아갖고 사건을 하게 되면 경찰이 범죄다. 이거 맞잖아요. 구속시키기 위한. 그런데
고스란히 그 증거를 받으면서 필적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걸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엄연하게 범죄예요. 그리고 이 공모한 사람도 엄연하게 범죄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계속 작용합니다. 그 사안을 4월 1일날 저는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잖아요. 검사에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 허락 없이 바로 그 경찰관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자료가. 저는 그걸 뒤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그 담당 경찰들하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경찰한테 넘겨줬다는 게 그냥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이거 수사하라고 지정을 해서 넘겨준 겁니까? 그냥 넘겨준 거죠. 왜? 100% 왜? 공익제보에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6대 범죄입니다. 6대 범죄는 수사를 해야 돼요. 명령 조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안의 내용에 대한 경찰들의 그 비리에 대해서 적어놨는 것을 그 경찰관한테 제보자 동의도 없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범죄랍니다. 그 후로 지금껏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공익 제보자 고발자로서 그 경찰한테 그 자료가 고스란히 넘어갔다면 네. 대검에다가 또 감찰을 하도록 뭐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보다 우선적으로 네. 이 사람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장에 가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나는 물건 만져도 괜찮다. 왜 이거 수사 안 하냐? 계속했을까 하면 기록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 재판인데 명예훼손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검사님 문제입니다. 제가 4월 1일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도 같은 날 올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건 수사성이 없고 어떻게 검사는 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수사권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빠져가 있을 때니까 자기들 어떻게 하지 못할 때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사과장이 기소를 해갖고 불송치 되는데 70몇 건인데 여기서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기들이 억울하다면 고소했는데 이게 불송치되고 기각되면 단 한 번 이 제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시민단체 대표 매일신문 경찰관 전부 연합이죠. 여기에 더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부문입니다. 시민단체. 뭐냐면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의 공무원, 행정처장은 공무원인데요. 요번에 200만원 벌금 맞아라는 거요. 저 증거 안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네이버 밴드 김천밴드 뉴스에서 피해자 이땡투를 사칭하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드러난 대로 거의 출장이고 그렇다면 출장비 부당수령과 과다수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부당수령한 것에 대해 한수해야 한다는 글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은 선생님 이거 시민단체 토론방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서울중앙법원에서 이 사람도 고소했는 거 무혐의 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의 출장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과다 수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 출장을 통하여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되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하거든요. 근데 아까 경찰관하고 통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의 출장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걸 명시하는데 조사 도청 안 했습니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과다 수령은 사실이 없는데 조서조차 안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명시하고 제가 시민단체 토론방에 적었는 이걸로 저를 벌금을 줬어요. 하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말대로라도 겸직해서 출장 나가는 거 하고 엄연한 자료가 있는데 이 글의 정인이 이 요원의 장이고 노조연행들입니다. 근데 이걸로 저에게 벌금을 줍니다. 근데 이게 1년 몇 개월 걸렸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다. 이 사람이 김선호 로만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했는지 이 부분 갖고 고소를 하더니 안 돼서 경찰관한테 몇 시간씩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버 팀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토론방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를 받아요. 그거 범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공익제보는 보호받게끔 돼 있어요. 지금 3년이에요.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불법을 그만 얘기했는데 아니다. 고발을 안 했으면 그건 명예훼손이다. 고발하는 거 확인시켜 놓을래요. 현직 경찰이 녹음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치를 서러워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가받은 시민단체에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음날 돼갖고 송출시킵니다. 아니 이거 뭐합니까? 이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서류로 저한테 안 줬잖아요. 아 진짜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 하니까 다음날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그거 뭐라고요? 제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깁니다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난 고소 고발을 안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수사연구 잘하고 하거든요. 너무만 듣고 꺼냈습니다. 내가 듣는. 대표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선생님, 이거. 이게요. 잠시만요. 이 대목 하나만 해도 무슨 원죄를 하나. 잠시만요. 금방 선생님은 아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그 얘기 나오면
국민권익위원회 그 부분 갖고 고발 그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에 고발하겠다 그것 갖고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 제가 그만에 건너뛰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가 쏘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조사를 받고 뭐 때문에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 한번 또 보십시오. 여기에는 1인 시위 한다고 사람들이 아까 그 말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아까 모대학 교수. 이거 경찰이 그 불법 점거인 줄 알면서 그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딱 듣고 보내주세요. 검사선생님, 검사. (4월 1일) 배분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껏 명예훼손 고발 당했는 거는요. 이 모든 도로 접수고요. 그 다음에 음주교통사고, 그 다음 모대학 교수, 범죄 공모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됐고 오로지 다른 내용입니다. 더 아시다시피 여기에
아까 시간이 길어 제가 말했지만은 이 아까 여기에 공문서 위조 부분은요. 첫 번째는 제가 국문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배국장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여기에 김천에서 제 중소기업 확인증을 홍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소면역 증인이 지켰는데요. 그래서 경북도 강서시에 얘기하니까 홍보물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당신 직인 지킨 뭐 이런데도 그러냐 홍보물이래요. 공문서면 사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예산 낭비 거기 공과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는 구속력이 없어서 공문이 안 나지거든요. 거기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홍보물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돌렸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구독료 발치 그것도 컨텐츠라고 했는데 이 모든 부분 있잖아요. 이들이 다 설문합니다. 프레시안에서 취재를 들어가니까 그 담당이 그게 공문서지 어떻게 홍보물입니까? 저한테 또 양심 고백 다 하고 근데 이 비가람의 공무원들이 전원성진합니다. 서기관 아니 과장 하나 계장 하나 과장 하나 인사비리지 않습니까? 이 총체적인 게 바로 김천인데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인데 대한민국 어디서 선거법 위반에 밑에 공무원이 9명 기소됩니까? 1명 구속에 바로 그냥 보통 공익구조는 바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왜? 야 경찰하고 검찰하고 잘못하니까 이거 뭐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당 문제입니다. 일사청탁 뇌물수수 사건, 지역주택자 오늘 뭐 따로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고 1년 반 동안 걸었는데 2년 반인데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이제 보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지만 이게 공무원 234조에 공무원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즉각 고소해야 되는, 고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는 재판기관에서 이 모든 증거 부분을 이거는 제가 공익 증거 제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로 인해서 당신들은 이런 부분이다 했는데 전부 무사라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하면서 이런 걸로 벌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대파이. 그래서 제가 대경일보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인천에서. 언론에 나가본다. 언론 나는 건 겁나고 진실을 듣는 건 안 그렇습니까? 구독료 갈피라고 엄연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협박당했다가 엇박당했다 하는 그 공무원이 내한테 제보도 하고 했는데 경찰은 가서 이 사건을 아는 경찰은 1년 넘게 있었는데 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공무원의 증언을 써갖고 검찰에 올립니다. 미친놈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놈은 이 수사, 이 취재를 하니까 저희 선친의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능력하고 비교합니다. 이거 구미경찰서, 김천경찰서는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자기 사촌동생의 은폐묵살, 공문서 위조 상하는 구속이에요. 구독료 발출 부분은 아직도 은폐합니다. 공무원 100여 명으로 고발해놨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요. 가장 큰 게 민주당의 사안입니다. 뇌물수수 사건이요. 어떻게 떠들 수밖에 재판까지 갔는데 그게 둘 다 무죄가 어디 나옵니까? 둘 다 무죄가. 그럼 기소한 경찰하고 기소한 검찰이 구속이 돼야 될 사안 아닙니까?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멈추고 말고 갈 게 아닙니다. 저는 또 사실 여기에 각 단체장, 성주 단체장,
고령단체장 이 범죄 혐의 부분을 또 주장하고 사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취재 안 한 구미 김천에 단체가 없습니다. 유관기관에 사회단체들은 제가 취재 다 했죠. 단체만 하니까. 언론도 매일신문 있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고동료 가출 부분은 공무원이 엄연히 증언을 하는데 피문을 하는데 이걸 또 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성주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이해충돌이 시의원 땅을 군에서 매입을 2번씩이나 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가 됐는지 직능일비에서 국가공무원은 누가 임의로 폐지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지메일가에서 거기에 인사청탁, 협박, 강력, 특수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퇴직하게 만드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제한정부로는 이 사건으로 기소를 합니다. 7월 16일까지요. 그리고 유관기관의 장은 임원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공문 못 맡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에 났어요. 이런 건 수사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동료 가치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되는 게 공무원이 SNS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지메일 당해서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하는데 합의금을 수천만 원 뺏깁니다. 공무원이 예, 누구한테? 바로 고동료 가치 제보 들어왔어요. 그것도 수사에 돌라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 아니면 당한 게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 제가 오죽하면 SNS에 형사과장 너 나와갖고 싸움 새끼야. 너 나와갖고 나하고 한판 뜨자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안 합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고발도 하지 않습니까? 전화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고발이에요. 수사해야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참 문제네. 대한민국이 범죄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일일이 저 안에 있는 내용은 20%밖에 안 되겠지만은 거기에 경찰들 대고 경찰들 중에 오른 경찰들이 퇴원합니다. 전부 다. 제가 요번에 영상 녹화를 받았어요. 요번에 또 고발당합니다. 고발령이 모두 명예훼손이에요. 명예도 없는 것들이 명예훼손입니다. 내 명예훼손을 하되 수사라는 겁니다. 차명거래하면, 그 토지 차명거래하면요, 구속입니다. 얼마 전에 넣은 것처럼. 인사청탁 뇌물수수 이 사람에 대한, 그 김태고 의원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은 제가 그 당시 우리 정수미술대전 그 부분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통령 체수시켰는데, 특위위원장 하면서, 자기 특위위원장 고정카드 있지 않습니까? 횡령이에요. 그걸로 고발당했는데 자기는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무죄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은 공무수유죄예요. 거기에 먹었는 사람이 없는데 선결죄예요. 횡령이죠. 그 다음에 동락공원이라고 우리 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 건물주가 제뿐만 아니고 또 모 언론사에 와서 광고를 보따리 들고 옵니다. 이 사람이 보냈어요. 이거 바로 아순수죄입니다. 뇌물죄.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인사청탁을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 그거는 부정청탁비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으로 선생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그런데 비공개 가태료라는 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비공개 가태료로 내가 알아본 건 없어요. 비공개 가태료로 이미 판결을 받았고 뇌물 줬는 걸로 해가. 근데 이 부분은 재판까지 갑니다. 비공개 과태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누구를 많은 일을 겪어보시죠. 처음 봤죠. 그러니까요. 이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이거를 비공개에 붙이는 거예요. 통보를 하면서 이거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 이거 맞았는 사실을. 근데 네. 제가 그걸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네. SNS에. 네.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보고
그거 공부했다고 막 하잖아요. 강도가, 저 강도라고 가리켰는데, 난 기자잖아요. 이런 강도지사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지가 뇌물 조사고 이거는 생각하라고 어떻게 떳떳하게 그걸 공개했다고 내한테 사람인데, 자, 경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죄예요. 무죄면 경찰하고 검사하고, 그죠? 무리한 기소를 해갖고 꼭 보셔야 돼요. 그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죄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건데 그 사실의 현장에 제가 또 있었습니다. 예,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십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이거요, 다들 미친 겁니다. 이거요, 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인정을 해요. 내가 일부 영상만 올리겠습니다. 일부 영상만 올리면 그 사람이 오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죄란, 진짜 무죄면 경찰하고 검사라고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 고발하겠다요, 검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건 극비라고. 그 당시에 그건 극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그렇죠. 당시 개인적으로 저도 민주당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죄라고 보십니까? 이 사람은요,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재간구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아시죠, 선생님? 뇌물죄는 양도죄입니다. 뇌물죄는 양도죄인데, 시장이 근거를 못 내놨어요. 당시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에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일 먼저 진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침대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속이죠. 그 당시에 이제 팩트신문에 이상혁 대표가 같이 그걸 했죠. 그분이, 이거 진상 규명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인사청탁을 했어. 그 다음에 엑기스를 갖다 줬는데, 문제는 침대고, 돈봉투가 이제 의문의 돈봉투입니다. 의문의 돈봉투. 근데 당시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빠르게 이 사람이 인정이 되고 제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가 어떻게 구속되는 줄 알고 철철매혹 하다가, 그때 민주당 몇 분하고 커피숍에 있는데, 마지막 윤리위원회 열리는데, 그때 뭐 하겠습니까? 감식할 때.
그때야 뭐 사이가 좋아가 추천했는 거죠. 아니 제가 뭐 그래 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갖고 인사 추천했네요 하면서 돈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하고 있다가 했는데 요 말고 파일에 보면 상고 때만 기다려보라고 상고 때까지만 상고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한 건데 그 당시 윤리위원회에서 정의로로 나왔던 장세용 시장은 장세용 시장은 사모님한테 생각했는 거거든요. 장세용 시장님은 블랙박스 영상 뭐 있다 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제출을 못한 거예요. 아마 뭐 그 제출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제출하면 양거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대요. 그거에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자기가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역주택자가 날밖에 들어갑니다. 차명거래. 이런 부분을 수사를 왜 안 하느냐. 한날 기름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고 끝나고. 이 사람은 경찰서 가면 이럽니다. 야, 내가 무죄면 시장하고 시민들 다 구속시켜라. 경찰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경찰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찰관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검찰에는 또 있습니다. 저는 당시 매일신문에 정 기자가 저를 고발했는 날 11월 18일 날 비밀가채로 하루 전에 하고 대구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경찰관 그 검찰 수사관이 지금까지 저에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 덮으려고요. 왜냐면 아니면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생님 저 더불어민주당 활동하는 거 아시을 겁니까? 왜 말한가지 못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세 군데 다 사장이 걸려가 있고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 지사님이 3선을 한 지역이 김천입니다. 유관기관의 임명자는 이철우 지사님이고요. 여러 가지 헤게모니 속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멀쩡합니까? 정식 재판 2개는 자기들 의미로 욕했는 거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증거 하나도 제출 안 했고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위법성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만 중사한 일인데 그럼 기자들은 왜 말 안 하느냐? 기자들이야 뭐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첫 번째에서 멈추지 않아서 이제껏 수십 건이 넘었고 지금도 취재하고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주 사안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멈추고 제가 뭐 계속하고 의 사안이 아니고 이거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고소한 건 안 했습니다. 고발 요건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지 못합니다. 일일이. 근데 이제 이런 사안 자체를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신뢰하고 그런 몇 분들을 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사안을 안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됐을 때라도 그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그 CD를 제가 이 모든 자료를 구분한 CD를 많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밝혀줄 것이다. 심지어 선생님, 니폰도를 들고 그 번화가에서 세부건이 나오라는 식으로 들어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단톡방에서 초대한 사람이 김태공 의원입니다. 음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죠? 이랬더니 잘했어 하는데 112에 신고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30분이 지난 동안 경찰차가 안 옵니다. 선생님, 경찰차가 안 와요. 번화가에서 사건 안 합니다. 그리고 김태코 의원이 얼마 전에 저에게 맞았다고 고소를 합니다. 근데 거기 존경하는 경찰관이 2년 반 동안 고소도 안 하고 그런데 의심 들어가 CCTV를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근데 폭행을 당하면 형사과에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과장이 사이버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데 미친놈입니다. 얼굴을 맞았다고 하는데 진단서는 허리 진단서가 나와요. 근데 이건 뭐고지 않습니까?